영화 미스트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결말로 자주 회자되는 작품인데요. 이 결말만큼이나 미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사이비 종교 아줌마로 유명한 카모디 부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신앙심으로 갈등을 극으로 몰고 가는 인물인데요. 모두가 안개 속 미지의 공포를 마주하게 된 순간 자신이 신의 사자임을 자처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괴물들보다 이 여자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민폐 캐릭터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 중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아직 미스트를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카모디 부인의 민폐를 확인해보시길.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미국에 미스트 카모디 부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추격자의 개미 슈퍼 아줌마가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집에서 목숨을 걸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서영희씨.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 슈퍼의 몸을 숨기지만 아무도 없어요? 하필 그때 가게에 살인마 하정우가 담배를 사러 왔는데 슈퍼 주인 아줌마는 누가 여자를 가둬서 죽인 애 만에 떠들더니 그놈이 여기 오면 어쩌냐고 하면서 하정우에게 지금 그 여자가 이 집에 있으니 좀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에 돌아오는 하정우의 대답.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결국 슈퍼 아줌마의 신속 정확한 제보로 서영희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추격자를 본 사람들은 다들 공감하는 민폐의 레전드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화 리뷰에서도 슈퍼 아줌마의 민폐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강의 민폐 앞에 하나 되는 게 바로 위아더 월드가 아닐까요? (28주) 후의 초반부는 제가 본 그 어떤 영화보다 강렬합니다. 돈은 감염자에게 쫓기다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혼자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들은 돈에게서 그들의 어머니의 최후를 듣게 되고 이에 슬픔에 빠진 아이들은 어머니 앨리스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가져가려고 대피구역에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앨리스는 집에 살아있었고 아이들의 뒤를 미행한 군인들에 의해서 앨리스는 구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앨리스의 혈액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좀비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앨리스의 혈액에 바이러스 항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추출하면 좀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돈은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앨리스에게 달려가고 재회하게 된 둘은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게 되는데 항체가 없는 돈은 그 키스로 인해서 좀비가 되고 좀비가 된 돈은 앨리스를 죽입니다. 앨리스의 죽음으로 항체는 물 건너가 버리게 되면서 돈을 시작으로 캠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남매들이 집으로 사진을 가지러 간 순간부터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다가 살아있는 앨리스로부터 항체가 발견되어 희망에 가득 차고 돈과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 모든 것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는 좌절의 장면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데다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키스하여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내를 죽이고 캠프 전체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린 돈 역시 그 존재만으로 바람인 민폐 캐릭터입니다. 저는 월드워즈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작중에서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장면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거대 장벽을 세워 요새화하고 장벽 너머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규모로 받아주는 등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에 살았다고 신이 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다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좀비들을 자극하여 좀비들이 장벽을 타고 넘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좀비들에게 함락당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이스라엘의 장벽을 통한 봉쇄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와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암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묘한 관계를 알고 본다면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어팸입니다. 주인공이었던 톰 행크스의 배역은 몰라도 어팸 이름 까먹는 사람은 없죠. 어팸은 사실 행정병 출신으로 라이언 일병 구출팀 소속은 아니었으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통역병이 사망하는 바람에 밀러 대위가 대충 독일어 할 줄 아는 병사를 찾다가 차출된 병사입니다. 작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착하지만 어딘가 좀 굼뜨고 어리버리한 것이 딱 전형적인 고문관 스타일이죠. 작품의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하게 되고 남들이 다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공황 상태에 빠져 혼자만 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관총 탄환 보급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독일군이 무리 없이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시 일병이 독일군과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단에서 혼자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떱니다. 어팸이 들어가서 한 방만 쐈어도, 아니 총으로 위협만 했어도 멜리시는 죽지 않았겠죠. 결국 멜리시는 독일군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되고 멜리시를 죽인 독일군은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어팸과 만나지만 잔뜩 얼어버린 어팸은 총과 탄화를 들고서도 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답답함에 가슴을 쳐야 했는데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팸의 모습이야말로 전쟁에 내던져진 일반인의 모습이자 감독 자신의 모습 투영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인이 전쟁을 통해 맨 처음 충격을 받게 되고 동료의 죽음을 목전에서 경험하게 되며 후에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잘 묘사했죠. 애초에 어팸이 차출될 당시 본인 스스로가 훈련소에서 총 쏴본 것이 다라며 자신의 전투 경험 부족을 어필했지만 통역만 잘하면 된다며 그를 데려간 것이었죠. 한국으로 친다면 외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행정병을 특전사로 차출해서 최전방 작전 지역으로 전출시킨 것과 같습니다. 분명 군인으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방비로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은 악당보다 더 미웠던 작품 속 민폐 캐릭터 5명을 만나봤습니다. 욕하면서 보지만 이들은 우리가 더 작품에 몰입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